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오늘 그 세제 개편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 내용 중에서 굉장히 좋은 제도가 있고요. 굉장히 파격적인 제도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내용은 바로 창업자금입니다. 창업자금으로 100억을 증여를 하게 되면 세금을 9억 5천만 내면 된다는 거죠. 굉장히 파격적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창업자금 증여라고 하는 것이 그 내용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이거를 다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창업자금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여러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야만 될 것 같아서 이 부분들을 간략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창업자금은 기본적으로 요건이 만 60세 이상의 부모가 만 18세 이상의 자녀들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했을 때에 특혜를 주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 특혜는 자녀들 개인에게 모두 이런 특혜를 주는 겁니다. 자녀 모두에게 합쳐서 이런 주는 게 아니라 개인별로 이런 특혜를 준다라고 합니다. 첫째로 이런 창업을 하려면 창업의 요건이 있죠. 창업의 요건에 제일 중요한 건 업종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업을 하는데 무조건 사업하겠다고 거기다 돈을 주면 이걸 창업으로 볼 거냐? 아닙니다. 창업에 대한 요건인데 이것은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업종을 해야만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에 대한 방식이에요. 남의 것을 인수해서 할 수도 있고 내가 하던 사업을 다시 만들 수도 있고 한데 그런 그 창업에 대한 그 방식에 대해서 제한을 뒀습니다. 이런 것은 창업이 아니다. 이런 것은 창업이다.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창업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고 그 다음에 이거를 굉장히 큰 거액인데 이걸 단기간에 이거 다 쓴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창업자금은 어떻게 써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고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업한 사업을 얼마만큼 유지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건 바뀐 세법 개정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파격적이고요. 원래 창업자금은요, 5억까지는 아예 세금이 없어요. 비과세입니다. 세금을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5억을 초과하는 25억, 그래서 총 30억이죠. 이랬을 때는 10%만 과세를 해요. 10%만. 그리고 총 30억에서 추가 20억을 줄 때 여기도 10%로 과세하는데 이때는 조건이 하나 붙어요. 창업 외에 조건이 붙는데 그게 뭐냐면 종업원을 10명 이상 고용했을 때는 총 50억까지 창업 특례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25억이 45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총 30억에서 총 50억까지 바뀌었고요. 이 추가 20억이 추가 50억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총 100억까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억을 창업자금으로 줬다라고 하면 원래는 100억이라면 증여세 세율이 50%고요. 누진공제에 4억 6천을 빼면 45억 4천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창업자금으로 줬을 때는 9억 5천만 원만 주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100억에서 5억까지는 비과세고 나머지 95억에 대해서 10%니까 9억 5천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분의 1 정도의 세금만 내면 되는 거니까 엄청난 특혜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창업을 한다면 모든 창업을 다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정부가 정한 이 업종을 창업해야만 되는데 이 업종을 세법에다 규정을 해놨어요. 제가 그거를 여기다 옮겨 적었는데 그중에 빨간색으로 써놓은 거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주로 할 수 있는 업종들이나 굉장히 다양하게 선호하는 업종들을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정해놓은 건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정해놓여 있는 모든 업종들이 창업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한번 보면 제조업이라든지 건설업, 통신 판매업, 오픈마켓을 통해서 판다든지 본인이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판다든지 이런 거 통신 판매업이겠죠. 물류산업. 근데 물류산업의 경우에는 부동산을 사가지고 물류창고를 짓고 산업을 하는 거잖아요.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물류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물류산업보다는 부동산업이 좀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요.
그래서 물류 창고를 줘놓고 세월이 지나가면 땅값이 올라가지고 물류 산업에서 돈 버는 것보다 땅값에서 돈을 더 벌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물류 산업을 예를 들어 가지고 물류 창고를 줘놓고 이거를 임대를 한다? 그러면 그건 임대업이지 물류 산업이 아니에요. 그때는 창업자금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류 창고를 줘가지고 직접 물류 창고를 운영을 해야만 이 물류 산업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방송업도 되고요, 음식점 많죠. 음식점, 임의용업도 되고요, 뭐 학원도 되고요, 또 관광숙박업도 되고, 뭐 어쨌든 여기 규정되어 있는 최근에는 뭐 노인 복지 시설 같은 경우도 이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로 우리가 흔히 보는 뭐 이 슈퍼마켓이라든지 소매점 이런 거 있죠. 대리점 이런 건 안 됩니다. 이게 도소매업이거든. 이런 경우는 창업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아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보는 그 음식점이라든지 커피숍이라든지 또는 임의용의 어떤 거라든지 이런 프랜차이즈가 있잖아요. 이게 프랜차이즈는 여기에 해당되는 업종이라도 이게 프랜차이즈 사업이라면 이게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창업이 아닌 사례인데 남이 하던 사업을 내가 인수해서 하는 경우는 이걸 창업으로 안 봐요. 그러다 보니까 남이 하는 사업이 굉장히 잘 되니까 그 권리금을 주고 사가지고 내가 인수하면 좋겠는데 이런 건 창업으로 안 보다 보니까 제한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이번에 의미 있는 개정안이 나왔는데, 과거에는 그냥 그대로 인수해서 가는 건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요. 인수 안 하더라도 거기 있는 자산을 내가 그대로 인수해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설이나 직기비품 그대로 인수해서 가는 경우도 이것도 안 된다고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전체 자산의 50% 정도, 50% 이하를 내가 인수를 한다면 그건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이 잘 되는 곳을 내가 인수해 가지고 간다면 거기서 거기 가지고 있는 직기비품 중에 일부만 내가 인수를 하고 나머지는 새 걸로 내가 다시 보충을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창업으로 인정해 줄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본인이 하던 사업 내가 폐업을 했다가 다시 재기업한다든지, 아니면 개인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다든지, 또는 뭐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다 업종을 추가한다든지, 아니면 내 사업에 어떤 뭐 시설 자금이나 운영 자금으로 이거를 넣어서 사업을 확장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만 하나하나를 뜯어보려면 좀 자세히 뜯어봐야 되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냥 제가 그러면 이렇게 창업을 할 때 이런 방식으로 창업하면 좋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하고 나열해 본 건데요. 첫 번째, 공동 창업입니다. 공동으로 한다는 얘기는 여러 명이 돈을 대서 공동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이랬을 때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아버지가 어떤 아들이 무슨 사업을 하는데 돈이 20억이 들어가요.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10억만 주고요. 그러면 5억은 비과세고 5억에 대해서 5천만 원만 세금을 내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10억을 대서 아버지와 아들이 그 돈을 합쳐가지고 공동사업한다. 이거 가능해요. 그 다음에 아들하고 딸에게 10억씩 주고 그 아들, 딸이 10억씩 받은 걸 가지고 공동사업한다. 이것도 가능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딸 3인이 공동사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공동사업이 아니라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아들과 딸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돈을 여기다가 출자를 해서 사업을 한다. 이것도 가능해요. 근데 기존 법인에 출자하는 건 당연히 안 되겠죠. 이건 발기인으로 출자를 해야 되고요. 그것은 최초의 법인 설립할 때의 발기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친이 하던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하는 것, 이것도 창업에 들어가고요. 제한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부친의 사업에 하청업체가 되는 것, 또는 뭐 납품업체가 되는 것, 이것도 다 창업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스킴을 잘 짜면 굉장히 좋은 창업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창업자금으로 예를 들어서 10억을 받았다면 10억을 바로 쓸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자금을 받으면 우리는 3개월 내에 증여세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3개월 내에 창업하거나 그 돈을 다 쓴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창업자금을 받으면 3개월 내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이 창업자금 특례를 적용받겠습니다라고 신고서를 제출하고, 그리고 2년 내에 창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년 내에는 이 받은 자금을 다 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증여세 신고한 다음에는
세무서에다가 창업자금을 어떻게 썼다라고 하는 사후 보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창업이 됐다면 10년간은 이 사업을 유지해야 됩니다.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뭐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0년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그 요건이 있습니다. 창업자금이 좀 안 좋은 면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창업을 증여를 받게 되면, 일반 증여의 경우는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일로부터 10년, 상속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것은 상속재산에 합산합니다. 그런데 10년 이전에 증여받은 거죠. 10년 이전에 증여받은 거, 이 10년 이전에 증여받은 것은 합산하지 않아요. 그죠?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증여세 내고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증여세를 냈지만 상속재산을 합산해서 정산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창업자금으로 받았을 경우는 당연히 10년 이내에 창업자금 받았다면 일반 증여하고 똑같이 이것도 합산을 하죠. 그래서 이거는 뭐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10년 이전에 증여한 경우에, 창업자금 증여한 경우에 일반 증여는 합산하지 않는데 이런 경우에는 합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창업자금으로 내가 이 증여세를 특혜를 받고 갔지만 이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젠가 창업 그 상속이 일어났을 때는 이거를 그때 가서 정산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그때 정산할 때는 지금 받은 금액으로 정산하는 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받고 30년 후에 합산한다 그러면 이 돈이 30년 동안 불어나는 것들은 이 자녀의 몫이기 때문에 그 이익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잘 활용을 해서 자녀들이 좀 그 멋진 창업을 해가지고 젊은 나이에 큰 돈도 벌 수 있게끔 하고 자립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제도로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